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전류와 전기저항 파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전기에 대한 연결도 잠시 후에 저항의 연결과 함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제일 이제 용어부터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전기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나왔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훨씬 더 편하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전하라는 게 있어요. 전하라는 것은 어떠한 전기를 띠는 입자, 전기를 띠는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Q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쿨롬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플러스 전하이다,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바로는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뭐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 가는 것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해주고 전자가 이동해 가는 것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1암페어 이런 단위 들어보셨죠? 1암페어. 이 1암페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1암페어는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1암페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것은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10A, 100A라고 하면 전자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우리는 얘를 1쿨롬이라고 하자. 그래서 1A라는 것은 1초 동안 1쿨롬의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1A라고 나타내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구할 때는 시간분의 전하량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1초 동안 얼만큼의 전하가 이동해 갔는지를 우리는 전류의 세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뒤를 한번 쭉 넘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전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전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항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저항을 표시해주는 이러한 기호, 예를 들면 니크롬선을 저항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질문도 간혹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 또 더 넓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전기 제품들, 이런 것들 사실 우리는 전기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얼이란 기호를 쓰고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항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저항의 크기는 우선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단면적이 크면 전류가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도 도로가 넓으면 차가 잘 지나다니지만 도로가 좁으면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저항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를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구리 도선을 흐를 때 플라스틱을 흐를 때 전류의 세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비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저항의 크기는 비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와 해서 함께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저항 또는 단면적과 길이가 일정할 때 저항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저항의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도체의 경우에는 저항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도체의 저항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슨 반도체나 절연체처럼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체 안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저항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나 절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조금 작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역시 책에 표와 함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